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월가의 거물 투자자죠. 스티브 맨델. 그의 최근 행보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맨델이 AI 관련 포트폴리오에 뭐랄까 상당히 큰 변화를 준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갖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일부를 팔고 대신 아마존 주식을 샀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맨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배경이랑 또 숨은 의미는 뭘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선택이 이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대 기업들의 미래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풀어볼까요? 우선 맨델이 뭘 어떻게 했는지부터 좀 명확해 보죠. 보유 중이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아마존 주식을 샀다. 이게 핵심이죠. 특히 자료 보니까 이 아마존 주식이 지난 10년간 무려 800%나 올랐다고 하던데 뭐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계속 주목받아 왔고요. 이게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 종목 팔고 다른 거 샀다. 이게 아니라요. AI 분야의 두 거인,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사이에서 무게추를 옮겼다는 거. 그게 시장의 관심을 확 끄는 이유죠.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랑 파트너십도 강력하고 또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있잖아요. 이걸로 AI 분야에서 영향력이 정말 막강한데 근데 맨델은 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줄이고 아마존을 택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보통 아마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빠른 배송 이런 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아마존의 진짜 가치, 특히 그 수익성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이커머스 너머에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드러나죠. 자료에 따르면요. AWS가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8% 정도예요. 그런데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면 이게 무려 53%에 달합니다. 와, 18%인데 이익은 절반 이상이요? 네, 그렇죠. 전체 매출의 5분의 1이 채 안 되는 사업 부문이 회사 전체 이익의 반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인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보이는 것보다 물밑에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매출 비중 18%로 영업이익 53%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 효율성이네요. 그냥 알짜 사업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마존 이런 거대 기업의 수익성을 그냥 끌고 가는 핵심 엔진이라고 봐야겠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강력한 엔진 AWS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잡한 AI 모델 개발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랑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개별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 다 만들고 운영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엄청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서버 구축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마다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는需要가 확 늘어나는 거군요. AI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기존 대기업들까지 AI 기술 도입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뭐 생성형 AI 모델처럼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AI 기술의 발전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AI 모델 훈련, 추론, 데이터 저장, 관리에 필요한 그 막대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AWS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AI 관련 수요 증가가 앞으로 AWS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맨델 역시 바로 이 지점, 즉 AI 시대의 도래가 AWS의 가치를 더 부각시킬 거다. 여기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마존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서 AI와 AWS가 차지하는 비중을 아주 높게 평가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AI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통해서 AWS랑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특히 그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최첨단 AI 기술들 이걸 자사의 방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예를 들면 윈도우나 오피스 365 같은데 빠르게 통합시키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맨델은 왜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줄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 자료에서는 마진 개선 효과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마진 개선 효과,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앞서 강조했던 AWS라는 고수익 사업 부문 외에도요. 최근 몇 년간 광고 사업이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수익원으로 확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사이트나 앱에서 상품 검색하면 상단이나 중간에 이렇게 뜨는 스폰서 광고들 그거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디지털 광고 사업 역시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고수익 사업, 그러니까 AWS랑 광고, 이 성장을 전체적인 그림에 연결해보면 좀 재미있는 점이 보입니다. 아마존의 전체 매출 성장률 자체는 기업 규모가 워낙 커졌으니까 과거처럼 폭발적인 속도를 내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마진 사업 부문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질, 즉 전체적인 이익률은 꾸준히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죠.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세가 좀 둔화되더라도 실제 주머니에 남는 이익의 증가 속도, 즉 이익 성장률은 오히려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바로 그거군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매출 크기가 얼마나 커지냐 이것보다는 실제 회사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성장할 수 있냐, 그 수익성의 개선 추세에 더 무게를 둔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랄까, 덩치 경쟁을 넘어서 내실, 그러니까 이익 창출 능력의 강화 가능성에 베팅했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주가는 결국 미래의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맨델의 투자 논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가치 평가 수준, 그러니까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죠. 이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 즉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익 성장 잠재력이라는 변수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네요. 두 회사 다 AI 시대의 승자 후보인 건 분명한데 비슷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면 앞으로 이익 성장성이 더 좋아 보일 쪽에 투자 비중을 늘린다. 이게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게 스티브 맨델이라는 한 명의 저명한 투자자의 분석과 판단에 따른 행동일 뿐이지 이게 시장의 유일한 정답이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이라던가 코파일럿 같은 AI 기술의 성공적인 제품 통합 이런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맨델이 아마존 주식을 샀다고 해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별론가?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결론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공된 자료들에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듯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기업들이라는 사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맨델의 결정은 이 두 거인 사이에서 현 시점에서의 상대적인 매력도에 대한 그의 분석과 판단을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냥 비중 조절한 거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죠. 맨델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전부 판 게 아니라 일부만 매도했다는 점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기술주의 투자는 변동성도 크고 미래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모든 걸 거는 식의 올인 전략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맨델의 포트폴리오 조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아마 유지하면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존의 이익 성장 스토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는 스티브 맨델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기로 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두 AI 거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아마존을 그냥 온라인 쇼핑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강력한 수익 엔진 AWS의 성장성, 또 광고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이익 개선 가능성, 여기에 주목한 맨델의 투자 논리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 분석 과정 자체가 기술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매출 성장률이나 화려한 신기술 발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수익 구조의 핵심 동력,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리고 이익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AI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고 경쟁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심층적인 분석이 더욱 필수적이죠.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이익 성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기업을 비교 분석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재무적인 측면 외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장기적인 AI 경쟁력을 좌우할 또 다른 숨겨진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랄까,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의 차이라던가 각국 정부의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아니면 핵심 AI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역량 같은 거요.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장기적인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결국 숫자로 보이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자산과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